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나라가 성공합니다. 우리가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했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성공하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 전국에 30여 번 이상을 강연을 했고 매일 TV 조선의 것에 출연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잘 압니다. 자기가 내신세 졌지 자기가 대통령 돼가지고 저 잡아보려고만 하지 저한테 베풀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다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 중동전 승리로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경제가 나빠가지고 무명의 알칸사 클린턴 주지사한테 대통령을 뺏겼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고문님들이나 중년층은 다 기억할 겁니다. 집권 초에 사정을 잘 해가지고 높은 놈 다 잡아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가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해야 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일인지 실패한 아버지 미국 부시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사정을 해서 90% 이상 지지를 받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정을 해도 30%대에 박혀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만은 우리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 그 협력하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1년이 됐는데 첫째, 경찰의 권한을 엄청나게 악화시켰습니다. 경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조 개혁해야죠. 잘못하면 처벌받아야죠. 노동계를 말살시키려고 강압적인 독재적인 개혁 때문에 노동계가 매일 데모만 합니다. 세 번째, 시민단체. 21세기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거버넌스, 이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세계입니다. 이 시민단체를 몽땅 비리 집단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계를 장악하려고 MBC 기자는 압수수색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KBS는 수신료 분리 증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언론을 탄압했던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어민들도 반대하지만 우리 주부들, 우리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에서 이에 대한 찬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5.4%의 우리 국민이 반대를 하고 특히 여성은 90%가 반대를 합니다. 진보나 보수나 따질 것도 없이 보수도 80%가 반대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 우리 국익 차원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동생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일본 자민당의 대변인처럼 일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0 민주항쟁 기념식은 국가 행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국가 행사로 등극을 해서 지금까지 행안부 주관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60 항쟁의 그 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고 퇴진한다고 하니까 60 항쟁 행사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옹졸합니까? 민주주의는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김정은은 자기를 반대하면은 처형하고 강제 수용소 아버지로 보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반대하고 퇴진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일으킨 넥타이 부대들이 다 참여했던 그 60항쟁의 기념식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저는 어쩐지 김정은은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박수를 치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제가 열거했던 경찰, 노동계, 시민단체, 방송계에서 엄청난 저항을 오게 될 거고 특히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60항쟁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문에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은 그런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 글로리 OTT 드라마가 정혜교죠 주연이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학교 폭력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문제가 돼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국수본 본부장이 되려고 했다가 자기 아들의 학폭 문제로 해서 임명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관은 더 심한 학폭을 아들이 했지만 잘 지낸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을 그래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냐 저는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설사 임명을 받더라도 이동관 위원장이 고사 즉 사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구단 박지원이 예측을 하면 되게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해버리는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해버리는 그런 나쁜 소신 가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큰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혹자는 그럽니다. 우리 민주당이야 좋지. 이동관이 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민주당 지지할 것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 그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충북 도당에서도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동관 임명 반대, 61개 우리의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는 이러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투쟁하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더우니까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제 사진도 많이 샀을 분들 했으면 사진하고 매칭을 해야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최대의 혁신은 단합입니다. 최대의 개혁은 강한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국회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변재일 의원, 도장원 의원 등 못 오신다고 임호선 의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오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아무런 말씀을 하고 안 계시는가 진짜 답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1년 내 입만 벌리면은 문재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사 신재생이나 사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어떤 비리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문재인 탓이에요. 아니 세상에 전기료 올리면서 문재인 탓을 하더라고요. 왜 문재인 탓합니까? 전기 발명한 에디슨을 탓해야지. 모든 것을 입만 벌리면은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산에서 서점만 왔다 갔다 하실 게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의 역사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똑똑한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친노, 친문 그렇게 자기들이 모셨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매도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는 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장관을 했는가 국회의원을 했는가 어떻게 저 입으로 친문, 친노라고 주장하는가 저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비명이다, 친명이다, 수박이다, 개딸이다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낙연 대표가 곧 미국에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지역 어디를 가든 꼭 먼저 가서 저는 호남 향후의 분들하고 식사를 하든지 차를 한잔합니다. 여기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청주에 와서 또 2시에 그 호남 향후의 관계자 한 20여 명하고 차 한잔하면서 약 1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우리 위원장님들에게나 고모님들, 당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호남 향후회가 창설된 것은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호남 향후회는
창설되고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분들은 오직 김대중을 대통령 당선시켜야 한다. 이런 일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러면 호남향후의 목표는 일단 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호남향후회가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그 암울한 때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에 기여한, 즉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향후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호남향후회가 있는 거다.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이나 고모님들, 당원님들, 호남향후회가 좀 시끄럽게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충청북도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고 대통령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모두 좀 호남향후에 따뜻하게 끼안아 주시고, 만약 호남향후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분들은 그래도 제 말은 조금 듣습니다. 항상 내려올 테니까 우리 이 원장님들 필요하면 꼭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맨 처음부터 지역도 성별도 보지 않는다. 오직 실력만 있으면 본다. 해가지고 지금 광주 전남에는요, 인수위원, 비서실, 대통령실, 장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 경무관 승진을 21명인가 했는데 전부 거의가 다 경상도가 하고 호남은 전라남북도에서, 광주 전라남북도에서 2명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 2명이 내년에 정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치안감이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모선무는 충청도 분이지만은 저랑 함께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비서실장한테 행정관을 했어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 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경도 시키면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을 해야 되는데 경무관 시켜놓고 정년시켜버리면은 치안감도 치안정감도 경찰청장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잘하고 있냐? 아마 우리 위원장님들도, 이강일 위원장님도 굉장히 불만스러울 거예요. 지역구하고 다니면 민주당 좀 똑똑히 해라. 하잖아요. 제가 전국 30여 곳에서 강연을 하고, 제가 광주를 잘 갑니다.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포, 제 고향은 안 가요. 가면은 국회의원 나온다고 소문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지나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TV 출연을 해서 내가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했더니 맞다. 박지원이가 해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대통령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할 거냐? 아 그러면은 나는 차차기 10년 후에 내가 나오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게 90살에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들이 감사합니다. 지금 박수 치신 분은 3대가 잘 살아요. 또 치신 분은 6대고.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나이를 만으로 쓰게 해서 한두 살 내려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고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잘한 것은 대통령을 5천만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5천만 국민 누구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석열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 하고 대통령직을 보편화시켜줬어요. 진짜 잘한 것은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 아내에게 잘못해가지고 5년 전에 사별을 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남성들이요. 부인보다 먼저 돌아가십시다. 진짜 자기 아내가 먼저 돌아가면은요. 남편은 형벌입니다. 형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보면 김건희 여사를 끔찍히 사랑해서 내가 부러운 것은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 사진도 김건희 여사 것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잘해요. 저는 방송에 가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 2위가 윤석열이고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분함 소리가 나오는 거다. 잘한 거 아니에요? 박수 안 치는 거 보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다시 돌아갑니다. 잘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호남향의 분들, 충청 청주입니다. 분들하고 약 1시간 얘기를 하는데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전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발 싸우지 좀 마라. 지금 이 판국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비명 친명이 어디 있고 개딸이 어디 있고 수박이 어디 있냐. 싸우지 좀 마라. 잘하는 것도 기대하지 않지만 싸우지 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마라.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오래 가겠느냐? 세 번째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네 번째는 만약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대통령이 당선됐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원들이 갖는 공통점의 의문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 왔지만은 청주에서 사시는 우리 호남 향우들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이겠다 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싸우지 마라. 진짜 안 싸워야 돼. 그런데 정치권은 꼭 싸우더라고요. 저는 싸워서 코피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안 해 싸워요. 윤석열하고 싸워야지. 지금 민주당 170여 명의 국회의원이 누가 윤석열하고 싸웁니까? 누가 국민의힘하고 싸웁니까? 나는 감히 얘기하는데 박지원이 제일 잘 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갈 수 있겠느냐? 저는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놓은 웅덩이 시궁창에 민주당이 빠지 말아야 지금 빠져 있어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돈 봉투, 김남국의 가상화폐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튀어나온. 그런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여러 번 그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350번의 압수수색을 당했지만은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저도요. 제 팔자가 기구한 지 국정원장 물러간 지 잘린 지 한 달 됐는데 제 핸드폰이 한 번은 검찰청으로 휴가 가더니 이번에는 또 경찰청으로 휴가 갔다가 어제 받았습니다. 핸드폰이 무슨 죄예요? 제 잘못이지. 그런데 이거 가지고 와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포렌식 해보면은 제가 무슨 기업인한테 돈 달라고 전화를 했겠습니까? 제가 무슨 여자한테 만나자고 무슨 분류를 했습니까? 이거 열어봐야 자기들만 손해예요. 반나 욕하는 것밖에 없는데 뭘.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대장동 거기 하면은 돈 받은 것 성남FC 없어지잖아요. 김성태 쌍방울회장이 들어오면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못 잡잖아요. 김성태는 잡잖아요. 백현덕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돈 봉투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이 돈 봉투 문제 녹음 대표로 나오니까 자진 탈당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검찰 수사 다 받겠다. 어제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저는 민주당이 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왜 보호하느냐 하지만은 저의 평소 소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무슨 검찰의 문제 제기를 할 때 본인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으면 꼭 구속해야 되느냐. 헌법 정신대로 사법부의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해서요.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2번 했습니다마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지금 국민의힘 전신 의원인 들 체포동의안 오면은 다 부결시켜줬어요. 이 충청도 송광호 의원이 또 부결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사법부 판단을 받아서 감옥 갔다 오잖아요. 이건 사법부에서 할 일이다 라고 했는데 그제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이게 잘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부결할 수 있도록 유혹한 것 같아. 유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부결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 얻어맞잖아요. 우리 진보적인 매체인
한겨레, 경향신문에서도 우리 주업했잖아요. 혁신하지 않았다.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의심해요.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민주당을 범죄 집단으로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이 국회의원 20명이 돈방투를 받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표결을 해서 반대표를 던질 거냐? 이건 국회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도 부결시키는데 한 촉매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송영길 대표만 하더라도 프랑스에 가 있다가 거기 공부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이게 나오니까 나 들어오겠다. 자진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를 잡아가라. 나는 민주당에서 부담이 되니까 자진 탈당하겠다. 라고 해준 거 아니에요? 자, 저희들이 국정원장 외교안보팀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때 김현철 통일부 장관, 성은 안보실장이 애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다 미국 갔어요. 고발당하고 언론에 나니까 자기들은 보수층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미국으로 도망치지만은 우리 진보 민주당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 제밥으로 들어와서 나 조사해라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뭐라고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검찰에 협력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3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4년 6개월을 때려버리니까 지금 좀 달라진대요. 그렇게 해서 저는 돈봉투 문제는 우리가 100번을 말을 해도 입이 1000개라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장관도 검찰도 욕하지 말고 철저히 협력을 해서 조사를 받고 책임을 지자.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감옥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갈 혁신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가상화폐 보십시오.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했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미국은 코인, 이 가상화폐가 합법입니다. 중국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운데 있는 나라로서 미국도 중국도 중요한데 합법, 불법, 우리는 무법이에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고 거래를 한 것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상화폐 60억을 재산 신고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덕성에서 국민 정서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탈당했잖아요.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아들도 가상화폐 회사에 다녀요. 그러면은 집권여당의 대표면은 가상화폐가 문제가 됐을 때 내 아들도 여기 다닌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길은 첫째, 가상화폐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화폐도 포함시켜서 신고를 하자.
세 번째,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모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전수조사를 받자.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다 그렇다고. 자기 아들은 가상화폐 회사에 다니면서 김남국 의원이 그걸 했다고 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민주당을 집단적으로 린치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걸 썼습니다. 아니 우리 이재명 대표도 좀 당 대표로 대통령을 하려면은 메시지를 크게 내야지. 아, 이 양반이 말이지. 꼭 당 부대변인이 하는 일을 해. 김기현 대표 아들이 가상화폐를 했더라.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말하라. 이걸 페이스북에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김기현이는 이재명의 아들은 뭐 성폭행, 도박으로 조사받았다. 그럼 조사받아서 옛날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협치를 안 해서 이 모양이라고 하면은 당 대표들이라도 좀 만나서 소주도 마시고 싸우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왜 꼭 둘이 다 똑같이 부대변인 노릇을 하느냐 하고 조져놨더니 둘이 다 저한테 기분 나쁘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원로로서 이거 나쁘다. 저도 방송에 가서 좀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하고요. 이재호 장관하고 어제 그제 또 라이브 보셨어요? 네. 이재호 장관이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나와서 역시 이재호가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MBC에서 100분 토론을 했는데 다 주무시는이라고 못 보셨죠? 봤어요. 보신 분이 있어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상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악독하냐 하면은 저는 방송에서 잘라버립니다.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 원장님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도 방송에 나가야 먹고 사는데 요즘 생활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졸렬한 정부는 없습니다. 세상의 방송의 패널들도 다 잘 나가는 이러한 정부는 역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제가 3시 15분에 시작했는데 1시간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이 4시입니다. 빨리 끝마칠게요. 마지막으로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저는 그러나 민주당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도 거듭 확인해 드리지만 경찰을 저렇게 해버리고 노조를 시민단체를 방송계를 저렇게 박살낸다고 하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여기에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또 이동관 방송위원장을 육시방쟁 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부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5년 있을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되겠느냐 하는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서
대통령 막 취임했는데 다음 대통령 누가 되냐 이런 여론조사는 윤석열 우리 대한민국 최초예요. 그리고 역대 어떤 대통령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1, 2년 지나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위기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비명 친명 싸우면서 저는 이상한 것을 전국을 다 돌아다녀봐도 호남도 똑같아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절망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실망을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나만 그렇게 느끼는가 했더니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난 1년간 이재명이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다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차범위 내에서 3, 4% 차이로 따라 붙었는데 2, 3주 전에 갤럽 여론조사에 보니까 엄청나도 이재명 22%, 2등 한동훈 11%, 한동훈이 안 돼요. 3등 홍준표 5%. 한동훈 안 된다는 사람은 박수 쳐주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하고 이낙연이 2%야.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오더라도 오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싸우고 분열하면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지 우리 당원들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은 단합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나가는 그래서 내년 총선 승리를 하고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러한 민주당을 바라고 그 선두에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이재명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